Dream Tower.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대형 개발 호재,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이 이제 삼각지 부근에 있는 용산민족공원 안쪽의 북방부죠. 지가가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호 인력이 따라가고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수혜 지역이 분당선 연장안도 바로 들어갑니다.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정비사업 완화 정책 완급 조절되면서 계속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권 교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용산, 그 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라.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기 정권 부동산 투자 방향, 정비 사업에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권이 옮겨갈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라. 왜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죠.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를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2년부터 정말 정비 사업 자체,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완화 정책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의 방향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되려면은 투자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 지역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비 사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중심 방점에 맞춰서 내세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정부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수요 억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정부죠.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시장 중심이죠. 시장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의 경우 정비사업, 다양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중심으로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오세훈표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이 좀 이제 사업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윤 당선인이죠. 민간 주도 임기 내에 250만 가구를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약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수요 억제 정책 플러스에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말 집값이 안 오른 지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집가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50만 가구를 전국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2022년도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근무하는 5년 임기 내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지 않을까. 우선 계속해서 보시면 윤 당선인이죠. 부동산 공약 이행 가능성을 따져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 제도 및 이제 보완이죠. 이제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월 중순입니다. 5월 이제 한 10일 정도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은 실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 시장에 이제 역점이죠. 바로 신속통합 기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3080 플러스 공공 재개발 이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이제 중점은 민간 주도형 재개발 방식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신속통합, 그다음에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들 활성화 방안이 있죠. 이런 정비 사업들 자체가 개발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현재 정부죠.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 공급 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을 펼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수요 억제 정책만 펼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의 이런 사업 방식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공공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 이제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급량 확대죠.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 이제 나대지죠. 노는 땅이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노후주택 단지를 밀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정말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말고는 공급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서울 나대지 땅이 없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로 인해서 2022년도죠. 올해부터 정비 사업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는 이제 선점이죠. 선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런 시장 방향으로서의 정책이 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 투기 방지 대책 정말 이제 뭐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하려면 어떻게 된다? 선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예정지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실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투자의 방법은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비 사업도 고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갭 투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고액, 이제 10억 이상 뭐 이런 분들의 경우 고액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를 노려보시는 게 이제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은 용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보다 앞으로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용산 부동산 시장 이제 지각 변동, 삼각축이 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뜰까요?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로 인해서 이 앞으로의 용산 집가가 크게 우상향한다. 그리고 개발의 이제 속도가 탄력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이 되면서 악재의 영향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악재의 영향도 있지만 호재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핵심 지역으로 그 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대형 개발 호재가 정말 이제 앞으로 개발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이 이제 삼각지 부근에 있는 용산민족공원 안쪽에 국방부죠. 국방부의 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이 된다. 이 주변 반경으로 500m죠. 500m가 조금 이제 악재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용산 전체로 봤을 때는 집가가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바로 용산 각종 개발 호재 탄력을 받는다. 개발에 속도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됨으로써 교통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 인력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퇴근길, 출퇴근길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공시설이죠. 대공시설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 반경 500m 안으로는 고도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악재의 영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용산 정말 이제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무실 들어가면 용산 땅값, 집값 크게 오른다라는 점 크게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의 경우는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용산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만큼 용산 투자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강북의 9호선이죠. 이제 두 번째 지역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는 바로 최대 수혜 지역. 홍제 역세권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제 역세권, 지금은 이제 3호선이죠. 3호선 이제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수혜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위쪽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안도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신분당선 연장안, 강북 횡단선 이런 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임장 활동을 이제 해 보신 분들의 경우는 서울에서 이런 지역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현재 단일 노선이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홍제 역세권은 더블 역세권으로 변합니다. 바로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교통의 수혜가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교통의 호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집가 우상향하겠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저평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액으로 접근해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홍제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홍제 역세권은 바로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활성화 정책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윤석열 정부죠.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그다음 오세훈 시장 이렇게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제 역세권도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이런 교통의 수혜까지 받아보면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완화 정책 완급 조절되면서 계속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꺼번에 이제 완화를 하면은 시장이 혼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완급 조절이 되면서
이제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2022년부터 정비 사업을 주목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임장 활동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은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정권이죠. 현재 이제 정권 교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왜? 그래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점에서 소액으로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는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의 승부를 거셔라.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런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면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